누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발 한쪽만 있어도 상관없이 그냥 하러 가시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뭐 거기 포커스를 안 두고 네. 이제 그 몸에 편하게 하면서 맞추는 거에 포커스 두는데 그럼 그 사람은 계속 골반이 이렇게 틀어진 채 계속 그 자세를 계속 해요.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질문에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관절 주변 근육의 왼쪽 오른쪽의 머슬 톤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즉 대칭이 맞지 않는 경우이고, 마지막 질문을 클로징 할 때는 골반이 틀어졌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경우는 연관성이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나씩 정리하면, 첫 번째, 왼쪽 오른쪽 대퇴골의 그 회전 범위가 달라서, 또 한쪽의 고관절 굴곡근의 수축을 더 많이 해서, 혹은 한쪽의 햄스트링이 더 타이트하게 느껴져서 발의 높이가 다른 것은 먼저 염두에 둬야 될 게 아니에요. 왜요? 이건 밸런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철민 필라테스에서는 종적 늘림과 머리꼬리 늘림과 호흡 임프린팅을 통해서 이미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코어를 찾았으면, 멈춰있는 상태에서, 움직일 때는 또 계속 달라지면요, 멈춰있는 상태에서 일단 코어를 찾았으면 그 다음에 밸런스가 드러났으므로, 이 코어 이전에 좌우 대칭이 맞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처음부터 정렬을 맞춘다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왜냐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어를 찾았을 때 왼쪽 오른쪽 대칭이 다 맞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은 좋은 얘기예요. 왜냐면 뭐가 뭔지 이제 드러났으니까. 그러면 이 양쪽의 머슬 톤이 다른 것을 이제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회원들의 경우에는 있잖아요. 이쪽이 더 타이트한 것 같아요. 저쪽이 더 타이트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왼쪽 오른쪽 왼쪽을 계속 맞추잖아요. 끝도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리포머에서 보여드렸듯이 중심이 일단 맞잖아요. 그럼 밸런스가 틀어진 상태에서 동작을 하면 대부분이 맞춰져요. 왜 그럴까요? 중심이 잡혔으니까. 밸런스는요, 중심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맞지 않았지만 중심이 잡혀지잖아요. 그럼 밸런스가 딱 맞아 들어갑니다. 예, 스스로 조절하죠. 그럼 여태까지 왜 밸런스를 맞지 않게, 즉 대칭 맞지 않게 몸이 했을까요? 중심이 틀어져 있으니까 그 틀어진 중심에 따라서 보상한 것이란 말이죠. 밸런스 스스로는 밸런스를 맞추려고. 근데 중심을 바르게 놓고 보니까 다르죠.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 근 수축이 달랐으므로. 이제 중심이 맞으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 밸런스가 맞는 중심 따라가면 계속 땅 맞게 갑니다. 그렇게 좌우 대칭이 맞는 움직임도 필라테스이지만, 선생님들이 제가 아까 어떤 분한테는 한쪽을 높게 낮게, 스프링도 제가 PPS에서는 한쪽을 강하게 약하게 둡니다. 대칭이 맞지 않죠. 내가 지지할 수 있는 힘이 맞지 않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동적인 안정성을 또 찾아야 돼요. 그때는 더 복잡한 코어 관계가 생겨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나요? 좌우, 그 다음에 회전도 있죠? 그럼 공을 나한테 맨날 일로 패스만 하나요? 상대방이 날 이쪽에서만 공격하나요? 그 상대방하고 싸울 때 이렇게만 싸우나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쪽이 더 웨이트 베어링이 실릴 때도 있고, 상대방이 나를 들을 때도 있고, 밀 때도 있죠. 그때 몸의 중심을 찾으면 밸런스는요, 손이 똑같은 높이가 아닐 수밖에 없죠.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면. 근데 이 손은 왜 어떻게 올라가죠? 중심 따라가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때가 진짜 밸런스예요. 그러니까 코어 다음에 밸런스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코어 잡기 전에 좌우가 다른 것을 먼저 접근해서 해결하려고 할 필요 없다,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 골반이 틀어져 있는 거는요, 틀어져 있으면 안 되죠. 근데 골반이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틀어져 있다고 할 수 있나요? 운동의 목표가 뭐죠? 이 공 위에서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일로 가면 아까는 일로 틀어지고 일로 틀어졌네. 그럼 맨날 여기만 있어야 되나요? 얘가 움직이는데?
그 얘도 움직여야 되는데, 던져야 되는데, 받아야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골반이 틀어진 거, 그 말 자체는 골반 틀어주면 안 되죠. 그런데 골반을 주변의 근육과 관절에, 사람이 관절이 있고 근육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 움직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역동적 안정성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골프나 뭐 악기나 한쪽 근육만 계속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거의 중심을 잡기 너무 어렵잖아요. 중심을 찾아서 이렇게 한쪽 완화하고 그럴 목적으로 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골프 치면 한쪽만 좀 막 발달이 있고 뭐 볼링 같은 경우. 네. 네, 그렇습니다. 질문을 다시 해주시면 이게 아닐까요? 그럼 골프나 테니스나 뭐 바이올린이나 이렇게 한쪽으로만 계속 한쪽을 더 많이 쓰는 사람들에게 필라테스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다시 질문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네. 이제 중심을 찾아가지고 아까 전에 뭐 중심을 찾으면 뭐 이쪽에 이렇게 하던 사람도 알아서 맞춰가고 네. 하는데 네. 그런 한쪽 근육만 쓴다 사람들은 아예 이쪽이 발달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중심을 찾아서 맞춰질까요? 어떨까요? 그래서 궁금해서. 네. 그러면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또 질문을 해볼게요. 오른손으로 계속 바이올린을 켰던 사람한테 그러면 같은 시간 같은 동작 횟수만큼 바이올린을 왼손으로 켜라고 하면 그럼 이 사람이 20년 했어요. 그럼 20년 동안 그렇게 똑같이 하면 맞춰질까요? 네. 그러니까 왼손 오른손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럼 오른손으로 바이올린을 켤 때 중심 연결해서 켜게 해주면 물론 회복 운동으로서 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더 중요한 건 뭐죠? 바이올린을 켤 때가 더 중요해요. 네. 바이올린을 켤 때 더 힘있게, 더 부드럽게, 더 섬세하게, 더 빠르게, 더 부드럽게, 그 다음에 더 덜 지치게. 이렇게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수성님. 네. 애초에 뿌리를 잡아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공교롭게 이제 그 선생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음악 저널이라는 잡지가 있죠? 네, 거기에 이제 지난달에 어느 시립교향악단 수석 바이올리니스트가 그 칼럼을 썼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제 인터뷰가 다시 와서 그 사람이 또 답을 보내게 돼요. 그럼 이제 계속 연재식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 질문과 인터뷰의 시작이 뭐였냐면, 나는 아파 죽겠어, 못 움직여서 침대에서도 못 일어나, 예요. 막 하루에 10시간씩 계속 연습하는데, 그리고 나는 정말 최연소 뭐가 되고 막 이랬는데, 난 결국 침대에서도 못 일어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맨날 병원 가고, 맨날 마사지 받고, 심지어 누구는 막 마비가 와가지고 업계를 떠났어요. 이런 얘기가 비일비재하다 이 말이죠. 치료해서 되면 치료하면 좋겠고요. 운동해야 된다면 운동하면 좋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제 오른손으로 하지 말고 왼손으로 하세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바이올린을 관두세요.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바이올린을 하는 것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작업이죠. 그때 중심과 연결된 몸 사용이 첫 번째다 그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현저하게 뚜렷하게 중심을 놓고 봤더니 한쪽 근육이 훨씬 더 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과도하게 수축되어 있으면 덜 수축하게 해줘야 되겠죠. 네. 근데 이게 두 가지 질문이에요. 하나는 바이올린 연주 시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연습할 때, 공연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문제가 하나 있고, 완벽한 오른쪽 왼쪽 대칭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예요. 네, 현실적으로 완벽한 오른쪽 왼쪽 대칭을 맞추려고 시간을 쓰겠냐 이 말이죠. 네. 그에 대해서 근데 일주일에 2번씩 필라테스 오면 된다. 이렇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에 2번, 3개월 요가하면 깨닫나요? 네. 음악저널 2월호를 기대해 주세요. 제가 얼마나 무성의하게 인터뷰에 답하는지. 질문이 이렇게 긴데, 이거 위험성에 대해서 이거 막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막 그러면,
그런 말씀 들은 적 있습니다. 뭐 이렇게 네. 아주 무성의하게 한 듯하게 답했습니다. 내가 할 얘기 아닌 거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합니다. 네. 자, 또 질문이 있을까요?